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어떤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른바 계약갱신권이라고 하죠. 2년 계약을 보통 하면은 한 번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한테 주는 것을 이게 계약갱신권에서 2+2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은 바로 333입니다. 333. 그러니까 총 9년을 살 수가 있는데 3년을 살았으면은 2번 계약갱신권을 갖는 게 이번에 진보 정당들에 의해서 민주당, 조국당 같은 진보 정당에 의해서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안건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개정 법률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면은 내년 6월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시장에 충격을 주는 법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안하기에는 상당히 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이번 법률안, 제출된 법률안을 보면은 이거를 단지 장난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무제한 계약갱신권을 입안하라고 했던 것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고 이건 진짜로 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가반으로 또 압승을 하면은 뭔가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333을 하든지 아니면 무제한 계약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좀 완화된 2+2+2 해가지고 2+2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계약갱신권이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원래 도입됐을 때 취지가 뭐였냐면은 2020년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임대차 계약을 무제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원래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세니까는 그걸 완화된 형태로서 지금 2+2가 정착된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2+2에서 +2가 붙을 수가 있고 아니면 무제한 계약갱신을 하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어떤 법률안이 입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33 개정 법률안을 제시했을 때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을 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집할 때에도 임차인한테는 이제 무조건 말을 해줘야 됩니다. 통지 의무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의무가 생긴과 더불어 많이 임차인한테 말을 했어요. 이번에 난 집할 계획이니까는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난 통지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집 팔지 말고. 나 불안해서 집 팔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은 내가 집을 파는 것까지는 어떻게 임차인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자유시장에서 우리가 각자 계약자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하는 플레이니까는. 근데 보면은 임차인이 많이 반발을 하면은 보증금을 기존 임대인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여전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번은 전 통과 안 됐다는 거를 약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 다음에 어떤 다른 법률안이 제출되면은 이것도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 333이 입법되는 것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개정된 형태로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지만은 민주당 등의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다시 또 가반으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은 이거는 예정된 미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2+2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지금 시장 가격은 한 10억인데 기존에 갱신권을 썼으니까 5%밖에 인상 못하니까는 여전히 7, 8억의 이런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임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돌리든지 아니면은 바로 그냥 임대인이 직접 사이든지 하기 때문에 결국엔 똘똘한 한채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이게 또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그런 과정이 벌어지고 임차인은 당연히 이제 임대료 폭등이라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면서 주거 불안을 더 키우는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법안이 계속 그 논의가 되고 그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계속 치닫는 거는 결국엔 정치 때문입니다. 정치. 그러니까는 이게 정치라는 그 디피니션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뭐 이상적인 그런 정의들이 있는데, 네, 실제 우리가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정치의 정의는 정권의 장악입니다. 예, 정권을 장악하면은 그 정치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 정치는 그렇게 지금 계속 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좋던지, 예를 들어서 뭐 박사까지 받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과 그리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과도 다 한 표거든요. 한 표. 다 똑같은 한 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대다수 보면은 그 머릿수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 지지층을 계속 확보하려면은 그런 사람들의 인구가 계속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 사업을 계속 반대하고 도시재생 사업 쪽으로 갔냐면은 왜냐면 그 지역구에서 그쪽 이제 신규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이제 물갈이가 되면은 그쪽 지지층이 상당히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마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이 됐잖아요. 원래 마포 같은 경우에는 좀 민주당이 우세했었는데 국민의힘이 될 수밖에 없냐면 마포는 이미 물갈이가 많이 됐거든요. 그 마포 이제 뉴타운, 그 아웃뉴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고소득자 좀 젊은 층이 들어오면서 물갈이가 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학원가도 많이 형성되고 해가지고 물갈이가 되고 그게 민주당이 안 가고 국민의힘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을 입안하고 이게 정치의 목적은 정권의 장악이기 때문에 그 정치의 목적과 상당히 부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의 목적을 착각하면 안 돼요. 정치의 목적에 뭐 국민 누구나 다 살고 국가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권의 장악입니다. 장악. 하지만은 이거는 일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시고 그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국민인데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시장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정책이 나오면은 그 양극화의 끝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이제 서민층들이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법률안, 그 임대차 개정 법률안이, 그 제출된 법률안이 장난이 아니다. 이게 진짜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그냥 그 한길 웃고 한길 흘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게 되겠어? 이번은 안 되겠지만은 다음에는 어떤 식이든지 이거보다 더 강한 형태든지 약한 형태로라든지 이걸 진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 그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이 이제 진짜 이루어지려면은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며 서민들의 주거비 지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진짜 아주 명확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